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부부인데요. 이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했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들은 되게 슬픈 사연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성공한 부부의 사연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한 명언입니다. 권한이양을 빙자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것이 없다. 무책임한 권한이양은 조직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활력을 저하시킨다. 부하에게 지울 수 있는 책임은 한정된 직무상의 책임에 국한되며 일의 성사, 공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책임자가 져야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권한을 위양하여도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책임 불변의 원칙이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의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정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전수학교를 다녔는데 미모가 좋아 대학 총장의 비서로 취직하면서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었고 소개로 만난 똑똑하고 멋진 남자와 결혼하여 현재 수입업체의 대표자로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남편이 뒤에서 다 하고 있고 두 아들도 사업가로 장성해 있습니다. 부동산과 재산도 많이 모아두었고 남편도 아내만 사랑하는 자상한 남편이라 해외 출장도 함께 다니고 아들도 엄마를 잘 챙기는 효자로 남부럽지 않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의 흐름과 건강 그리고 남편과의 궁합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남부러울 게 없죠. 어렸을 때는 좀 고생하셨다고 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총장 비서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갖고 지금 61세가 된 지금 현재는 기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남편이 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2명도 사업가로 다 성장을 했고 그리고 효성이 지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요. 해외 출장 갈 때에도 남편하고 같이 간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수의 남자들이 해외 출장 갈 때는 어때요? 막 자기 애인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이분은 보시다시피 그 부부가 같이 해외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남편 관계라든가 자식과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 사업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감이라는 게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애를 쓰고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한다, 이런 여자의 그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다른 제3자가 그걸 보고 이 두 부부의 사연을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사이가 좋은 것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사주가 그 주인공인 여자분의 사주고요. 이쪽이 남편의 사주입니다. 이분이 무술령, 김이월, 무술일, 병진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접했던 사주와 좀 다르죠. 지금 사주팔자 8글자 중에 7글자가 토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노랗죠? 그리고 화기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주가 한 가지나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를 딱 봤을 때 이것이 특별격 사주가 아닌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격 사주로 판단이 되면 이 사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주는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7개고요. 이 토기운을 생해주는 화기운이 하나가 있잖아요. 만약에 화기운이 아니라
수기운이라든가 목기운으로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르죠. 그런데 화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특별격 사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분한테 돈을 받고 유료로 60분 분량으로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이분이 진짜로 특별격 사주가 맞는지 어린 시절부터 해갖고 자세하게 분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실전사주 분석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을 할 때에는 일단은 당사자에게 확인은 안 했지만 이 사주의 구성 형태로 봤을 때 전형적인 특별격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토기운이 들어올 때 좋은 운이에요. 토기운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딱 보면서 아, 비경겁제로만 잔뜩 구성되어 있는 사주구나. 고집이 엄청 세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토기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고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운이에요. 그리고 토기운을 생해주는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 두 번째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를 보면서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 토기운하고 화기운을 극하는 게 뭐예요? 목기운하고 수기운이죠. 그래서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올 때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특별격 사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남자분의 사주를 보면은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넷,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없습니다. 수기운이 없는데 지장간의 수기운이 물론 있고요. 그리고 17살서부터 26살까지 그리고 37살서부터 56세까지 일단은 수기운이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들어오긴 하죠. 그런데 사주왕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를 봤을 때 두 분의 사주가 두 분이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잖아요. 본인 인생에 대해서 전부 그 제3자가 봤을 때에도 상당히 성공했고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생에서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남편 관계라든가 자식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만족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살아오면서 애로점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봤을 때는요. 잘 보세요. 이 무술일주에서 술토가 배우자궁인데 이쪽에서 진술충이 되고 있죠.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언뜻 보기에 아, 이 사주는 배우자 관계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과 그 세상의 사주라는 게 꼭 배우자궁이 깨졌다든가 아니면 부부관계에 무슨 원진살이 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꼭 부부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사주가 안 좋다. 구성이 안 좋다 그래도 이것을 극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조건은 운에 따른 조건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가 안 좋다 그래서 혹은 내 배우자 운이 안 좋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이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니까요. 한쪽 조건이 안 좋으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특별격 사주는 오히려 분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토기운이 들어오면 좋고 극하는 운이 들어오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을 한번 보세요. 4살서부터 13살까지가 무호대운이었고요. 14살서부터 23살까지가 정사대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이 사주도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에는 집안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돼서 그 학교도 전수학교를 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흘러가는 운의 흐름은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모가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력도 별로 좋지 않은데 대학교 총장 비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총장 비서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가 않죠. 사람이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이 병진대운에 그러니까 이때쯤에 이제 총장
그 비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활동했다고 봐야겠죠.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이 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때가 이제 결혼할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잘생기고 똑똑한 그 사업을 하는 그 남자분하고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3살까지의 운을 봤을 때 이때 들어오는 운은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용신운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다만 24살서부터 33살까지는 배우자공이 진술충으로 깨지는데, 이때에 지금 그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운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분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게요. 이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이렇게 쭉 보자고요. 34살서부터 43살까지 을묘 대운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런 특별격 사주는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올 때 좋고,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올 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금기운은 보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을묘대운하고 갑인대운을 보면 위아래로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위아래로요. 그런데 이 을묘대운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묘목이 딱 들어오면서 묘술합화가 돼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딱 들어오면서 묘술합이 되면서 용신인 화기운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34세 을묘대운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54세 개축대운 같은 경우도 지금 개수가 들어가면서 무게 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용신인 화기운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이 되면서 용신운이 생성할 때에는 이런 특별격 사주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44세서부터 53세까지 갑인대운에 있어서는 위아래로 목기운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44세서부터 53세까지의 운은 안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54세서부터 63세까지 개축대운을 보면 천간은 무게합이 되지만 지지는 축술 및 사명살이 되죠. 진술축 및 사형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살이 형성이 된다는 점에서 54세 개축대운도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분의 그 친척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척분한테 만나서 이제 가끔 만나서 그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다 그 만족스럽다. 남편도 만족스럽고 자식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다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그 44세서부터 53세까지 이때 대운이 별로 안 좋았다고 보이고, 그리고 54세서부터 63세까지 개축대운을 봤을 때 이때에도 사명살이 형성이 되니까 그 토기운이, 여기에서는 토기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살이라든가 축술 및 사명살이라든가 진술축 및 사형살은 전부 다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주에서 대입하는 그런 사명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축토가 들어갔을 때 이때에는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4세서부터 63세까지도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64세서부터 73세까지는 또 위아래로 수기운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임자대운도 이전의 운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의 사주를 한번 보면은요, 남자분이 정윤영, 갑진월, 기사일, 무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이 비견겁제가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궁합을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궁합을 분석할 때에는요, 이런 특별격 사주가 등장했을 때에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신운이고 그게 좋은 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합을 이렇게 분석할 때에도요, 특별격 사주와 이렇게 궁합을 분석할 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용신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때요?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많으면 본인하고 잘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여자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분은 토기운하고 화기운만 잔뜩 있단 말이에요. 8글자 중에 월지 포함해서 6글자가 토기운하고 화기운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쪽에 사술 원진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분이 특별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격일 때에는 없는 걸 서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무조건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좋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궁합을 볼 때에도 상대방이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 어쨌든 원진살이 형성이 되니까 이분도 그렇게 좋기만 한 그 100% 좋은 궁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이 대운을 흘러가는 월운을 봤을 때에는요, 이 여자분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이 어때요?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럴 때가 좋은 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특별격 사주일 경우에는 완전히 100%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잘나가는 60대 초반 부부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분의 사주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격 사주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일반격 사주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분의 사주도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을 소개하신 분이 이분의 친척이고, 이분 나름대로는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성공한 그 부부인 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얼마든지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실전 사주 분석에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리고 현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사주를 많이 분석을 하니까, 사주가 안 좋으면 다 저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도, 사주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사주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내가 올해 운이 특히 안 좋은 때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더 조심하면서 다른 해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